예, 오늘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어제는 MZ세대, 저와 같은 MZ세대 20대를 모셔서 아침 방송을 했는데, 오늘 또 30대, 30대 청년 초심과 같은 행동, 같은 생각하는 서울시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청년들 모셔보겠습니다. 원창희 강동구 의원, 고찬양 강서구 의원, 박무영 문재인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오니까 막 스튜디오가 막 힘이 넘치는 것 같고 좋습니다. 일단 선거에 출마한 서울시 예비 후보자들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 잘 부탁한다는 인사부터 저쪽부터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구 구로 1동, 2동, 5동 그리고 신도림동에서 서울시의원 출마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무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박무영 후보 나이부터 소개해 주세요. 몇 살이세요? 저 90년대생의 선두주자 91년생입니다. 네, 올해 제일 36 동생인데. 예. 그래요. 몇 살이죠? 91년생이면. 우리 한국 나이로 36살이에요. 세 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조금 낯설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보다 각자 전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확실하게 패기 있게 우리 가장을 시청자분들의 해서 소개했어요. 항상 이 초심은 있는 거가 일이면 산모로 내가 소개를 나르는데 그게 바로 선동성 정치거든요. 여러분도 가장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 이제 아침을 깨울 수 있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박무영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아침에 서두에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막내 비서로 일을 시작해서 정치권에서 쭉 지금까지 실무자로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우리 구로를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바꾸고 싶어서 서울시의원 선거에 도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와 청와대,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 그리고 중앙행정, 지방행정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실력을 쌓아왔고요. 최근까지는 구로구청 정무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우리 지역 살림과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도 탄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로 지역의 유권자들께 열심히 알리고 있고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구로 주민분들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지난 최근 두 번의 대선에서 우리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셨을 텐데요. 각자 난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다. 자랑 한마디씩 하고 넘어갈까요? 네, 저는 22년도 그리고 25년도 두 번의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 모두 구로 을 지역에서 정말 구로의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이제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을 치렀어요. 근데 기억이 하나 남는 거는 이제 작년이죠. 25년도 대선을 치를 때 선거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너무 캠프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역위원회 캠프니까. 그래서 당시에 저도 이제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청년위원회 위원들은 직장인들도 많고 어떤 낮 시간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구로울 지역의 청년 당원들로 등록되어 있는 당원들 한 1000여 분한테 일일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낮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답장이 와가지고 그분들을 모아서 제가 구구단 유세단이라는 이제 유세단을 만들었어요. 구로를 구르는 유세단 해서 구구단 유세단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매일매일 골목골목을 정말 가장 구석구석까지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검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에 그냥 침묵했거나 욕도 벽에다 대고 욕도 안 하고 또 두 번째 파면 집회에 강화문도 안 나오고 또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열심히 뛰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은 쫓겨나요 여기서. 그래서 세 분이 지금 뭐 두 번의 대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들. 박무영 대표. 저는 뭐 12월 3일날 계엄이 이제 TV를 켰는데 이제 계엄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12월 3일 밤 10시 반에 다 같이 이제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지 100일이 채 안 되던 시기여서 100일을 기념해서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이 한국에 잠깐 와 있을 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시기에 갑자기 막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TV를 켰더니 윤석열이 막 이상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냥 패딩 껴입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이제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가면서 이제 저희 구로울 청년위원회 친구들한테 나는 국회로 가니까 같이 올 사람들 와라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있었고요. 가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고 거기서 뭐 군인들 차 막 막고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예, 그런 것도 그래. 있었어요. 뭐 저기 다들 그 내란 계엄이 일어나는 날만뿐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거의 3년 때 열심히들 하실 거라 믿고 아기가 너무 어린데 아이를 두고 가는 그 마음이 뭔가 복잡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생각은 없이 그냥 가서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요게 정답이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돼. 근데 맞아요. 많은 사람은 뭐 유언을 얘기했다.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소리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유튜브도 언론도 그렇지 않는데 내란 청산을 공약으로 제일 공약으로 내세워야 된다. 네. 그래야 압승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이 청년들을 뽑았는데 소식 들어봤죠. 그 윤서인이랑 부엉이 바위 가서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던 그 페루랑 이게 지금 1등을 했대요. 그리고 서울시의 비례로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 이종배 고발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골치 아픈 놈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이 윤어게인을 찾는 자유대학이나 이런 젊은 그렇지 않고는 부정성 하는 사람이 다 뽑혔대요. 지금 걱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내란 청산을 선거 때 본선에 올라가면 어떻게 강조해서 대부분 우리 국민 한 70%가 내란 청산을 원하고 있는데 70% 이상 득표를 할지 우리 박무영 예비후보부터 박무영 예비후보는 지역이 어디죠? 저는 서울 구로을입니다. 구로울 동까지 어디요? 제 지역구는 이제 구로 1동, 구로 2동, 구로 5동 그리고 신도림동 이렇게 4개 예, 동이고요. 구로 1동, 구로 2동, 신도림동, 오동, 예, 구로 5동, 신도림동 맞아요. 기억해 주세요. 예, 이 얘기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질문한 거. 저희 지역은 사실 정당은 다르지만 또 존경하는 노회찬 이제 전 대표님의 그 6411번 버스가 이제 지나가는 그런 거기. 지역입니다. 이제 예전 구로 공단 시절부터 이제 서민분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살았던 동네가 지금까지 발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다녀보면 내란 청산이 이번 지방선거에 여전히 가장 내 말이 맞잖아. 맞습니다. 가장 큰 아직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 주민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이야기들, 저 윤 어게인 세력을 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초심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를 하고요. 좀 우려스러운 게 아직도 그렇게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정치권에 제도권 정치권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 이것들은 서울시 의회 이렇게 비례대표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후보님들도 서울시 의회에 들어가면 같이 진짜 힘 모아서 손잡고 몰아내야 되는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란 얘기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는 좀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박무영 예비후보님 네네. 그 탄핵 집회에서 열심히 우리 밥차라고 하나요? 어묵차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노사모 소나무님이랑 서울에 저희가 옆에 같이 어묵 많이 했잖아요. 그때 경험이나 좀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하나 좀 에피소드 들려주시죠. 뭐 에피소드가 따로 있지는 않았던 게요. 정말 열심히 어묵 푸고 날라갔어서 자체가 있어요. 예, 그러진 않았고요. 그때 이제 제가 초심님을 직접 바로 이 정도 거리에서 처음 뵀었던 그런 이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탄핵 집회가 막 시작되고 광화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할 때 한참 추웠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이게 나 혼자 그냥 탄핵 집회 참여하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뭔가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노사모에 이제 노사모 분들 그리고 소나무님을 대표로 해서 노사모 분들이 회원님들이 이제 그 탄핵 어묵 차를 가지고 와서 어묵탕을 끓여가지고 그 집회 참가자들한테 그냥 무료로 나눔을 하는 봉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도 가서 장갑 끼고 같이
나눔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는 우리 초심님께서 정말 후원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집회가 워낙 복잡하니까 차량 인솔 같은 차량도 이제 통제가 되는데 그 밥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되게 헤맬 때 초심님 얼굴이 명함이지 않습니까? 초심님 얼굴만 딱 들이면은 여기 비켜줘. 그러면 딱 비켜 그 집회 이제 관계자들이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요. 봉사로 많이 나눠주셨어요? 아니면 드신 게 더 많았어요? 저 진짜 안 먹고 열심히 풀기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세 분 모두 어쨌든 또 구의회에서 두 분은 일하시다가 또 한 분은 구청에서 정무부장관 일을 하시다가 이제 도전하시는데 아무래도 오늘 방송 나오시면서 좀 준비해온 출사표가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좀 파편적으로 얘기했으면 준비해온 출사표를 던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에 도전하는 게 저도 사실은 아까 우리 한승주 진행자님처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도 한 1000표 차, 한 2% 정도 차이로 떨어졌었어요. 제가 서울시 의원에 도전을 하는 이유는 국회 청와대를 경험하면서 큰 그림들을 그리는 곳들은 이제 보면서 국민들의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해봤지만 그 일들은 그 큰 일에 아주 작은 부분들을 담당하는 어떤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는데요. 조금 더 주민들의 삶에 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어떤 길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방의원에 이제 출마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다른 구의원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저도 구청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서울은 특히나 이 구 단위보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정책 결정 권한이 훨씬 커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서울시 의원에 도전을 해서 시의회 의정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상당히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다 뭐 이란 전쟁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할 것 같고,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이 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도 같은 나라는 가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한 전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활동이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선거운동하면서 이제 만나지 않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1인 피켓팅도 하고 뭐 찾아가서 인사도 하는데, 강동 강서구로 모두 민주당에 긍정 표시하는 지역들 아닐까 싶기도 한데, 주로 어떤 얘기들, 어떤 민생이냐, 뭐 내란 정사이냐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박무영. 네, 저도 지금 지역 구석구석 골목골목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만큼 그래도 선거운동 우리 민주당 파란 잠바 입고 다니는 게 좀 즐겁고 좀 힘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우리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워낙 이제 성과를 잘 내주고 잘 해주고 계셔서 국민분들이 많은 이제 호응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선거운동 자체는 쉬운데 우리 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 구석구석 저 뿌리 깊은 곳에는 내란 세력들 잔당들이 정말 동네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방심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우리 당과 정부가 정말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저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 뭐 서울시의 선거, 뭐 얼마나 중요한지 뭐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이제 오세훈은 뭐 5선에 도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정으로 삐뚤어지고 이제 왜곡된 것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좀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이제 처음 질문 주신 오세훈 시장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의 결국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우리 서울시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우리 시민들의 민생, 시민들의 삶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욕심, 결국 뭐 대권이었겠죠. 그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우선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시행정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명박 뭐 청계천 같은 그런 작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더 큰 정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 토지 거래 허가제 갑자기 막 해제했다가 뭐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하고 이런 코미디도 벌어지는 거고, 한강버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지역구 중에 이제 구로 1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로 1동은 철도 차량 기지라는 거대한 이제 시설물 때문에 막혀가지고 육지인데 섬같이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통을 잘 연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이제 가까운 허브인 신도림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하나 놓고 싶어서 저희 지역구의 윤건영 국회의원님과 구청과 뭐 많은 지역 정치인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이 시내버스는 사실 서울시가 해야 되는 소관 업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리 외쳐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아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강버스 논다고 했을 때 정말 저희도 기가 차고 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서울시 의원이 되면 내가 1호로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박무영 저기 예비후보는 구로 네. 예비후보는 서울시 의원이 되면 첫 번째 뭘 하고 싶으세요? 사실 좀 거창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차량 기지라는 게 저희 구로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철도차량 맞습니다. 지역이에요. 네. 열심히 해야지. 지역 네. 일 많이 한다고 해야 지역민들이 그렇습니다. 지지를 많이 하니까. 이게 그거 꼭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지. 온 국가적인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의원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뭐 국회의원이 하겠지, 뭐 시장이 하겠지 이렇게 놔두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이제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저희 구로구, 특히 구로 1동, 2동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인 이 철도 차량 기지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이제 주요한 타임라인 이제 좀 중요한 일정들이 앞으로 올해 남아 있는데, 그런 일정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꼭 챙겨보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리더십 어떻게 본받아서 같이 따라갈지 먼저 좀 고차장하고 이재명 리더십 평가 및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리더십은 저는 상식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뭐 교복값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막 이제 다루지 않았던 뭐 주식 배당금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막 짚어 나가면서 이제 아무도 잘 말하지 않았던 것들, 또는 뭐 대통령이나 뭐 정부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소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짚어서 이제 해결을 해내고 계시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떤 압도적인 국정 이해도와 어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으면서 쌓아오셨던 그런 경력들, 배경들 덕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 이제 정말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라든지 또는 뭐 업무보고 이런 것들을 정말 유튜브로 다 공개하고 해도 막힘없이 대답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본받아서 정말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주민들 삶에 실제로 도움되는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네, 저는 이제 곧 사라질 사람이긴 하지만 오 시장 얘기를 워낙 싸지른 똥이 많아서 오 시장 얘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연합뉴스랑이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한 기사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는 대통령 하겠냐, 뭐 서울시장 5선 하겠냐라고 물으면 난 5선 서울시장 하겠다라는 아주 참신한 헛소리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또 이번에도 민주당이 당선되면 박원순 시즌2가 될 거다, 뭐 이런 또 멍멍이 소리도 잠시 하시고. 저는 근데 무엇보다 지금 화가 났던 게 있어요. 얘기를 하다가 뭐 아까도 우리 대단지 아파트 이런 얘기 했었지만 뭐 재개발 재건축 얘기하면서 청년 예비 신혼부부가 들어갈 초소형 전월세 원룸이 필요하다, 이런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이거 근데 너무 화가 났거든요. 우리 새 청년 후보들이시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제 그 주택 공급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쪽방에서 결혼 생활 하라 그런 얘기네. 아니 자기네들은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우리 청년들이랑 예비 신혼부부들은 조그마한 초소형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 살아야 되나요? 너무 화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오늘 지금 그 주택 이야기는 이제 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이미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정몽준 전 회장이 이렇게 그 쪽방을 한번 구경을 가가지고 그 표정을 되게 처음 보는 막 되게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저도 그 박원순 시즌2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우리는 이미 한참 전에 무상급식 투표로 직 사퇴하고 나서 지금 다시 돌아온 오세훈은 시즌2를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시즌2로 지금 5년째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본인은 시즌3를 하겠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조금
박원순 시즌2 이런 말을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혹시라도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자기 객관화부터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지금 뭐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에 간접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란 청산 발언하는 의원들도 안 나오고 지금 청년들 오늘 나온 청년들 이런 청년들 모집하는데 윤서인과 같이 친일 매국노하고 같이 다닌 유튜브고 부엉이바위 올라가서 노무현 조롱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하던 이런 아이들이 지금 뽑혔단 말이에요. 비례대표 1번으로 뽑혀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잖아. 그뿐 아니라 지금 그 황교안이 하고 있는 부정선거론 추종자들 광신도들 또 자유대학 등이 하고 있는 전환기대가 하는 윤어게인 세력들 이 세력들이 들어오면 이제 서울시에서 같이 동료로 당선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특히 이혁재가 시정 잡배 같은 인간이 심사위원으로 나오고 해귀한 주장도 하고 있는데 우리 박무영 예비후보님 이 부분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커요. 이 부분이 어린아이들이 니박 초콜 윤어게인 하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도 이걸 잘 좀 당선되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권을 바꿨다고 이제 방심할 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내란 청산을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민주당에 이어서 가장 큰 정당인 국민의힘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내란 세력임을 스스로 이렇게 아직도 자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고삐를 늦출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고요. 내란 청산 꼭 해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민주당의 또 젊은 청년 동료 의원님들하고 함께 내란 청산 완수해내겠습니다. 서울시 내란 청산이 심각한데. 네, 우리 구로 1동, 구로 2동, 구로 5동 그리고 신도림동에 사시는 우리 민주당 권리 당원님들, 저는 지금까지 행동해온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밤 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기도 하고요. 우리 구로에 작년에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헌일 전 국힘 소속 구청장이 자기 재산 지키려고 사퇴했던 그 시점에 가장 먼저 그리고 사실상 유일하게 나서고 행동했던 그런 정치인이 박무영입니다. 그때 정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규탄 기자회견하고 형사 고발하고 이런 것들 했던 것들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현안이었던 디큐브시티 백화점 폐점 문제 있었을 때도 정말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앞장서서 매주 집회에 참석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거대 자산 운용사에 맞서서 이제 대변해왔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역시 저 박무영입니다. 구로 1동, 2동, 5동 그리고 우리 신도림동 당원 여러분께서 그런 점들 잘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경선 투표가 있습니다. 전화 걸려오는 거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지 마시고 꼭 받으셔서 박무영 한번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우리 구로 1동, 2동, 5동 그리고 신도림동 주민 여러분께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정말 우리 제 유권자, 저에게 표를 주시는 우리 유권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청년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의정 활동을 하다가도요. 이분들한테 갈 예산도 어떻게든 우리 구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경쟁에서 이겨내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우리 구로 1동, 2동, 5동 신도림동 사랑합니다. 화이팅! 예. 오늘 서울의 소리가 알려지지 않아.